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튼튼시대입니다. 우리가 당뇨라는 질환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저지르는 오해는 좋은 음식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좋은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당도 안정시키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는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라는 질환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조금의 설탕에도 크게 흔들리고 조금의 밀가루에도 몸이 바로 티를 내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알고 대응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몇 달만 지나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혈당 표를 기록하는 분들은 더 잘 느끼겠죠. 식사 한번 잘못하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흔들리고 그 다음날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고 일주일 리듬이 깨질 때도 있어요. 특히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음식은 바로 그 흔들림을 거의 100% 확률로 만들어내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이 5가지 음식에 대해 정말 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오디오북처럼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가장 쉬운 유혹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가당 음료입니다. 가당 음료를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시원하고 당기는 음료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혈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입장에서는 그 한 잔이 그 어떤 디저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무서운 힘으로 몸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음료 속 당은 액체 형태라 위에서 거의 거르지 않고 거의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결과 혈당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죠. 특히 에너지 드링크, 카페라떼, 시럽 듬뿍 넣은 아이스 음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과일 주스까지. 과일을 갈아 먹으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과일 속 과당이 단체로 튀어나오면서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천연이라 괜찮다는 건 정말 큰 오해예요. 가당 음료에서 가장 문제되는 성분은 액상과당입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가장 먼저 흡수되고 그 자리에서 거의 바로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기 쉽고 지방간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혈당이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피로하고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조금만 과식해도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몸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많은 회원님들이 커피에서 시럽만 뺐는데 혈당이 확 떨어졌어요. 아메리카노로 바꿨더니 식후 혈당이 120대에서 150대로 안 올라가요. 이런 경험을 실제로 많이들 하셨어요. 그만큼 가당 음료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적입니다. 이제 2번째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말린 과일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정말 건강한 음식처럼 보이죠. 견과류와 같이 포장된 제품도 많고 요거트 토핑이나 샐러드에 올라가기도 하고 비타민 풍부, 자연 간식처럼 광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린 과일은 생과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말리는 과정에서 과일 안의 수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당이 압축됩니다. 크기는 작아지는데 당량은 몇 배로 늘어나는 구조죠. 특히 말린 망고 한 조각은 생망고 몇 조각을 먹는 것과 같고 바나나 칩은 당이 응축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입니다. 생과일은 한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말린 과일은 계속 먹힙니다. 끈적하고 달고 씹기 쉽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기 때문에 한번 봉지를 열면 절반은 거의 사라져 있어요. 당뇨 환자는 이미 인슐린 처리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말린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췌장은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분비력은 점점 떨어지고 혈당은 점점 더 흔들립니다. 특히 말린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먹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지나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 아닙니다. 견과류는 좋지만 말린 과일의 급격한 당 흡수 속도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말린 과일을 생과일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과일에 농축된 당 부분만 떼어낸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흰 밀가루 음식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흰 밀가루는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접합니다.
아침에는 빵,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파스타나 피자, 간식으로 쿠키, 크래커. 밀가루는 한국인 식단에서 정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흰 밀가루는 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몇 번 씹으면 금방 부서지고 위에서도 금방 분해되어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특히 빵은 설탕과 기름, 소금이 함께 들어가 혈당을 올리는 속도뿐 아니라 혈당이 오래 머무르는 시간까지 늘립니다. 빵을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꺼지는 이유는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간식을 찾게 되고 결국 하루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밀가루 음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중독성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소금의 조합은 뇌에서 강한 보상 반응을 일으켜 계속 먹고 싶게 만들어요. 이 조합은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외 연구에서도 밀가루 음식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마약류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극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밀가루를 끊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음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음식인 튀김류로 이어가 볼게요. 튀김류는 혈당을 바로 올리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튀김류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합인데 특히 지방 때문에 흡수가 느려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식후 30분처럼 빠르게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니라 2~3시간 뒤에 뒤늦게 혈당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이미 인슐린 분비가 끝난 시간인데 혈당이 그때 치솟아 버리면 몸은 대응하지 못하고 혈당이 오래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또한 튀김류의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더 오래 유지되며 혈관은 지속적으로 염증에 시달립니다. 당뇨는 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혈당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상하고 약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튀김류는 단순한 고칼로리 음식이 아니라 혈관 손상의 시작점이 되는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간식과 디저트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섭취하는 순간 뇌에 빠른 보상을 주어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행복한 그 짧은 순간 이후 혈당은 치솟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 반동으로 몸은 피로해지고 당을 다시 찾게 됩니다. 결국 또 먹게 되고 또 혈당이 오르죠. 과자, 초콜릿, 스낵류, 크래커, 케이크, 파이. 이 음식들의 구성은 모두 비슷해요. 정제 탄수화물, 지방, 소금, 당, 첨가물. 당뇨 환자에게 해로운 5가지 요소를 그대로 섞어놓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너무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씹을 필요도 없고 입안에서 녹듯이 사라지고 흡수는 너무 빠릅니다. 이미 입에 넣은 순간 혈당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음식들입니다. 또 이 음식들은 소량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한 번 봉지를 뜯으면 조금만 먹어야지가 되지 않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멈출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음식들이에요. 이 5가지 음식은 하루만 줄여도 혈당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일주일만 줄여도 피로감이 확 줄고 한 달만 줄여도 공복 혈당과 허리둘레가 달라집니다. 2~3달만 실천하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그 어떤 특별한 약이나 특별한 운동이 아닌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음식을 한 번에 다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줄이고 하나씩 바꾸고 습관처럼 손이 가던 것을 한 번만 멈춰도 당신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합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신의 건강이 정말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는 튼튼시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당신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